우리 또 임세현 소장이 나왔으니까 경제 전문가지 않습니까, 임세현 소장? 별 말씀. 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코인.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지금 뭐 제명해야 된다라고 윤리자문위원회는 결정을 내렸는데 네. 그러면서 윤리자문위가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11명의 국회의원들이 코인 관련된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게 밝혀져. 그중에 이제 2명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권영세 네. 통일부 장관, 네. 그 김홍일 의원 이 두 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권영세 장관은 뭐 업무 중에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뭐 400회인가 뭐 그 정도 얘기가 네, 나오고 네. 있어요. 그러면 과연 김남국 의원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업무 중에 또 상임위 중에 이런 걸 해서 이게 논란이 된 거잖아요. 네, 네. 권영수 장관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? 뭐가 문제가 없습니까? 아니 이게 자기 딴에는 똥 잔뜩 묻혀놓고 남 비판한 거밖에 더 되겠어요? 그 특히 조정훈 의원, 조정훈 의원이 맞아요. 그분도 조정훈 있다. 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아주 네. 내로남불이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주 그냥 보니까 정치 세력 자금이 돈 세탁하고 싶으면 가상 자산은 매우 좋은 수단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그럼 본인이 한 건 순수한 투자고 남이 한 거는 뭐 투기입니까? 그러니까 이분부터 이제 반성하시고 좀 제발 입 좀 나불거릴 때 생각 좀 하셔라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이 지금 코인 관련해서 뭐 얼마가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똑같은 잣대로 언론에서도 다 때리셔야죠. 한 달 동안 김남국 갖고 난리 치지 않았어요? 김남국 뭐 휴게소 간 것까지 포착해가지고 언론에서 나오던데 아니, 똑같은 잣대로 코인 한 거 비판하십시오. 그리고 의원직 사퇴하라고 이야기하셔야죠. 왜 이 기준 이 기준 다릅니까? 네. 그리고 권영세 이분하고 김홍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통과시키는데 함께했어요. 네. 이 코인 관련된 네, 법 네. 어떤 거죠, 김영선 부장? 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세금 코인 거래와 관련된 세금을 매기는 거와 관련돼서 그때 이제 유예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법안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다 안 했다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삼는 건 옳지 않아요. 이해 충돌은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아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2030 MZ 세대들이 이 부분에 대해 요청을 했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,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지점이 뭐냐면 이제 권영세 장관은 본인이 뭐 그 예정 매매,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자동으로 매매하게 하는 걸 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업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진짜 어불성설이죠. 그래서 권영세 장관도 윤리 제소를 반드시 해서 윤리위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보고 싶고 네. 김원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. 김원걸 의원도 저는 어떤 사람들 편들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 있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나중에 뭐 그 전에 이 법과 관련돼서는 저는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어요. 아니 그러면 네. 김남국 의원 문제 터졌을 때도 그렇죠, 김남국 맞아요. 의원이 거기에 발의를 했니 네, 뭐 거기에 투표를 했니 이래가지고 공격했었잖아요. 맞아요. 저는 네. 그때도 네, 이렇게 네. 똑같이 얘기했어요. 이 문제는 문제 삼을 건 아니다라고 했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때 가서 보면 이걸 반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. 네. 그건 그거고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는 권영 장관이에요. 국무위원입니다. 맞아요. 청렴 의무 있고요. 성실 의무 있습니다. 뭐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매 뭐 이거 얘기하시는 것 네. 같은데 그런 것만 코인 안 한 겁니까? 맞아요. 했으니까 아니, 문제는 김남국 의원도 그렇게 얘기한 적 김남국도 있어요. 그러니까요.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도 네. 법적으로는 문제 없지만 국민의 정서법상 코인을 그렇게 대량으로 많이 하고 했던 게 뭐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. 저도 거기에 비판에 대해서는 뭐 이게 잘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. 그러면 누적 거래액이 10억 이상 되고 400회나 했으면 이분은 그러면 괜찮아요? 이분이 더 높은 위치 있는 사람 아닙니까? 국무위원이잖아요. 그럼 정보도 더 많은 분 아닙니까? 그럼 이분은 더 날세게 비판을 해야죠. 제명까지도 요구해야죠. 왜 얘기 안 합니까? 그런 지금 얘기?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권영세 장관이 장관직을 그만둔 그 당시 이제 유일하게 장관 중에 장관직을 그만뒀잖아요. 네. 예, 예를 들면 출마 예정의 장관이 뭐 원희룡 장관도 있었고 한동훈 장관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영세 장관이 일찍 이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출마를 목적으로 그만뒀다 네. 얘기 나온 건 전 이미 그때 이거와 관련돼서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. 그러니까 장관직에 있으면서 이 문제가 터져서 이 문제로 경질당하는 느낌보다는 본인이 사임하는 느낌이 났기 때문에 예. 이렇게 본인이 처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권영세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을 거의
진짜 이 코인 때문에 악마화시켰죠. 엄청난, 예. 그런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비슷한 형태의 물론 뭐 돈의 많고 적고는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습니다. 봐요. 아니 뭐 맞습니다. 코인을 투자할 때 주식도 마찬가지잖아. 어떤 사람이 많이 투자하고 적게 투자할 수 있지. 그 돈을 투자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.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했거나 아니면 근무 시간에서 그게 이해 충돌이 일어나거나 법 맞아요. 처리 과정에 이해 충돌이 있었거나 이런 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는 거야. 그럼요. 김현수 형 아까 얘기했지만 김현수 형이 얘기한 거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영역은 그때는 다 통과시킨데 동의했다. 맞아요. 그러면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이 비판을 받아야 돼. 왜 김남국 혼자만 비판을 맞아요. 받아야 되냐고. 그걸 맞아요. 그러니까 권영세든 누구든 그 당시에 그러면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 중에 코인 갖고 있는 사람 다 비판 받아야지. 그러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는 거지. 김남국은 많은 돈을 했으니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은 적은 돈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다.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온 11명 이 사람에 대해서 다 공개하고 뭐 지금 권영세 장관은 동의를 안 해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. 공개에 대해서. 이러면 안 돼요. 아니 그럼 완전히 뭐 본인들 얘기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공개해야죠, 다.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 이건 똑같은 잣대로 봐야 된다. 이건 맞아요.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근무 시간 했냐 안 했냐의 문제인 맞아요. 것이고 이해 충돌의 위험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것이고 혹시나 또 외부 정보를 받아서 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. 김남국 의원한테는 의혹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잖아요. 그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언론들도 권영세 장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게 내 말은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빨리 그래야 윤리 이해를 제소해야 하죠. 돼요. 네. 응? 근데 국민의힘이 윤리에 제소하겠어요? 어떻게 보세요? 여기는 내로남불 정당이니까 아마 내가 한 건 정당한 투자라고 하겠죠. 거기에 또 네. 이제 약간 권영세가 또 용산 눈치를 좀 보겠죠. 권영세가 이제 되게 어찌됐든 윤석열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뭐 멘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용산 눈치를 볼 수도 있는데 이 이제 또 권영세를 어떻게 처리냐에 따라서 이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죠.